토트넘이 지네들 홈경기장에서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한테 또 0대2로 패배해 버렸습니다. 주장인 골키퍼 요리스는 누가 봐도 쳐내면 되는 슈팅을 양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다가 전반 14분 만에 자책골을 넣었고 20분 뒤에는 외대구르의 중거리 슛. 와, 그 중거리 슛도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21분에 이미 외대고르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했었고 이때는 요리스가 잘 막았죠. 그런데 잠시 뒤에 토마스 파티가 간담이 서늘해지는 빨래줄 슛.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그 슛은 골포스트를 강타했고 골대는 누가 종을 친 것 마냥 한동안 계속 진동했습니다. 골 먹기 전에 벌써 두 번이나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을 받았으면 앞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개월 전에 파티에게도 당해놓고 이번에 외대고르가 먼저 경고를 줬는데 또 왜 외대고르가 프리인가요? 콘테 감독의 전술이 어땠는지 몰라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라면 그 정도 판단 당연히 해야죠. 솔직히 이 정도 경기력이면 그냥 패배하는 게 맞습니다. 도저히 포장할 수 없는 실력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이 라이벌인 게 그냥 말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폭력까지 오고 갑니다. 옛날에 이영표가 토트넘 시절에 선수단 버스 타고 가면서도 무서워서 떨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번에도 미친 토트넘 팬 한 명이 경기장에 난입해서 아스날 골키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죠. 당연히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경기가 바로 북런던 더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에서 페리시치가 하는 어이없는 행동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못 빠지게 질주를 하긴 하더만요. 혹시 그건가요?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젖먹던 힘을 다해 뛰었는데 왜 안 졌냐 이건가요? 골까지 연결되기 힘들다고 해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해도 옵사이드가 선언된다고 해도 아스날전에 나온 토트넘 선수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더구나 후반 21분에 교체로 들어가서 체력이 가장 쌩쌩한 선수잖아요. 맨체스터 더비에서 메뉴골 그거 누가 봐도 옵사이드였지만 심판의 판정은 온사이드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이야 옵사이드니 아니니 할 수 있지만 필드 위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슈팅이라도 한번 시도했어야죠. 왜 패스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공 보지도 않고 포기하나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이 1대1 찬스 잡았을 때 옵사이드라고 포기했나요? 사실 옵사이드인 걸 알았다. 그래도 넣었어야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팬분들이 기 안 죽게 응원가를 불러주셨다. 그런 팬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다. 너무 감사하다. 손흥민이 직접 한 인터뷰에서 이미 정답이 다 있습니다. 선수는 옵사이드인 걸 알아도 끝까지 골을 만들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팬들은 진심으로 박수 쳐주거든요. 그런데 페리시치는 어땠나요?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포기해버리면서 결국 손흥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콘테가 후반전에 페리시치를 교체로 투입한 것 자체가 매우 어이없는 일입니다. 비록 골은 터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세세뇽이 출전했을 때가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세뇽의 슈팅도 두어 개 나왔고 패스 27개 시도해서 24개 성공, 거의 90%에 가까운 성공률이었죠. 그런데 페리시치는 나와서 이따위 성적입니다. 페리치 투입이 최선이었나요? 토트넘 전술에 문제 있다고 시즌 초반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에메르송, 페리치 데리고는 윙백 축구 절대 성공 못한다.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위주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그 전술이 더 맞는 것 같다.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궁합은 최악 중에 최악이다. 누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영국 축구 전문가들도 똑같이 콘테 전술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콘테는 페리시치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여름에 6명 영입했는데 그중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온 건 센터백인 랑글레 한 명입니다. 브라이튼에서 리그 베스트급으로 중원 장악했던 비수마를 데려와서 토트넘 유스 출신 사르를 선발로 비수마는 벤치로 보내버렸죠. 히샬리송은 리그 11경기 출장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계속 부상을 당하면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펜스는 훈련이나 연습 경기에서나 가끔씩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히샬리송 800억, 비수마 390억, 스펜스 200억, 합치면 1390억. 이런저런 옵션까지 더하면 1729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주고 데려온 선수 대신 자유계약으로 데려온 페리시치가 가장 중용되고 있는데요. 이럴 거면 영입은 뭐하러 했나요? 손흥민, 페리시치 동반 출전해서 14경기 동안
동안 딱 한 골 넣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하는 게 맞는 거고, 지난 시즌 득점왕이자 에이스 손흥민이 아니라 끝까지 뛰지도 않고 포기하는, 나이 들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진 페리시치를 포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건 손흥민에 대한 평가입니다. 손흥민 폼 떨어졌겠죠. 눈, 주위 뼈가 4개로 조각나서 수술까지 한 게 고작 2달 전입니다. 정상 컨디션인 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하는 전술, 손흥민을 완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아스날도 패스 방향을 보세요. 왼쪽이 토트넘의 패스 시도인데 이날 토트넘 패스 대부분이 손흥민 쪽이 아니라 그 반대인 쿨셉스키 쪽에서 나왔습니다. 오른쪽 아스날 패스 시도를 보면 양쪽에서 모두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패스 맵을 보면 더 기괴합니다. 토트넘 패스 맵, 이게 정상인가요? 쿨셉스키가 가장 앞에 있고 손흥민은 호이베르와 사르보다 오히려 더 내려앉아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토트넘의 이런 이상한 패스 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도 여전히 손흥민 잘못인가요? 손흥민이 센터 서클에서 공 받아서 페널티 박스까지 단독 돌파해야, 그래야 손흥민이 제 몫을 다하는 건가요? 풋볼 런던에서 준 평점을 보면 자책골을 넣은 요리스가 3점인데 손흥민에게는 고작 4점을 줬습니다. 팀에서 최다 슈팅 시도한 선수에게 거의 자책골 넣은 선수 수준으로 낮은 평점을 준 게 비정상입니다. 그럼 진짜 손흥민이 못했을까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선수의 패스가 득점 기회를 높였는지 낮췄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노란색이 많으면 좋은 패스를 한 거고 파란색이 많으면 나쁜 패스를 한 거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케인 다음으로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입니다. 손흥민 다음이 세세뇽, 로메로고요. 정말 손흥민 4점 맞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도 손흥민에 대해서 억지로 깔거리를 만들어서 까는 악성 영국 언론들 많았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이에요. 뭐 영국 언론들은 원래 그러니까 손흥민 까는 게 연례 행사라고 쳐도 왜 국내에서 영국 언론보다 더 손흥민에게 가혹하게 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손흥민이 역적이라도 된 것 같아요. 손흥민 전성기 지났다. 페리시 탓하지 마라. 손흥민 잘못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최악이다. 이게 손흥민의 한계다. 손흥민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문제다. 놀랍게도 저의 채널에서조차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분석을 보고도 여전히 손흥민이 문제라고 보이시나요? 손흥민이 골든부츠 수상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많지만 여기서 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의 지금 전술로는 토트넘 우승? 네, 불가능합니다.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오든 첼시에서 잘린 투엘 데려오든 대안을 생각할 때입니다. 토트넘 최대 강점인 손흥민, 케인 이들의 활약을 극대화시켜줄 그런 전술, 그런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손흥민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죠. 아이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